284쪽에 전자기 유도 현상 관찰하기. 그러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거고요. 코일에 이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때 이제 검유계로 이제 그 전류가 이제 발생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넣을 때 이 검유계 바늘이 가운데 있어요. 처음부터. 넣을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뺄 때가 되면 왼쪽으로 가요. N극이 들어올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S극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반대로 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해요. 이 코일에. 그거는 이제 이게 N극이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유도전류라고 하고요. 서로 반대 방향이 되고, S극이 가까이 할 때까지 비교하시면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오른쪽 움직이는데 S극이 가까워지면 왼쪽 움직여요. N극하고 S극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일 때가 그 움직이는 폭, 바늘에 움직이는 폭이 커요. 그거는 전류가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여야지 유도전류가 세게 발생하고, 만약에 가만히 정지되어 있다 그러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도전류가. 자,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르는 거를 유도전류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거나 아니면 극이 바뀌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세기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전류 세기가 큽니다.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아니면 자석이 더 센 자석을 쓸 수가 있거든요. 더 강한 자석을 쓸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센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코일을 감아놨고 여기 자석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 할 때 전류가 흘러요. 발광 다이오드가 깜빡깜빡 합니다. 근데 사실 발광 다이오드는 깜빡깜빡해요. 왜냐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데, 전류의 방향에 따라 발광 다이오드는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흔들이 손전등은 뭐냐면 여기 요 자석이 있는데 이거를 막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얘가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발생해요. 이거는 이제 요 코일에 자석이 있고 이 회전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퀴를 굴리게 되면 이게 돌리거든요. 얘가 돌아가면서 전류가 발생하고 그 전류를 전조등으로 쓰는 겁니다. 자전거 발전기는. 자,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자석이라는 게 균일하게 자기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 멀 때랑 가까울 때랑 자기장이 달라요. 자기력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석을 통과하는 것은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게 맞아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검유계 바늘이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거 맞아요. 자석이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랑 반대 방향이고, 자석 N극 가까이 할 때와 S극 가까이 할 때 방향 반대다. 이거 맞죠? 자,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가까우고 뭐 이래야 돼. 회전하고 뭐 이래야 돼. 멀리하고 뭐 이래야 돼. 근데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코일 속에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고, 극을 바꾸어 움직이는 건 방향만 바뀌는 거고, 감는 방향 반대로 해도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감는 방향을 반대로 해도 많이 감아야지. 많이 감고 더 센 자석을 사용하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N극이 멀어지잖아요. 멀어지죠, N극이. 그러면은 멀어지는 건 또 싫어서 여기가 S극이 되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요. 여기가 S극이 되게끔.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 N극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요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감아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죠? 직접 오른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가 생겨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따라오시면 ARB로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ARB로 흐르는 게 맞고요. 지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이거는 증가하는 건 아니죠.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와야지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는 거죠. 자석과 코일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멀어질 때는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S극이 되면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방향 같은 거. N극이 다가오면은 여기가 N극이 돼야 돼. N극이 멀어지면 여기가 멀어지는 것도 싫어. S극이 돼야 돼. S극이 멀어지면 또 멀어지는 것도 싫어. N극 돼야 돼. S극이 다가오면 여기가 또 가까운 건 싫어. 밀어내야 돼. S극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손 지는 건데 그냥 다만 고르려면은 방향 같으려면은 니은하고 디귿이랑 기역하고 리을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만 해도 알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표시만 해도 방향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이쪽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대보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엄지손가락을 이쪽 방향 향한 다음에 해야죠. 3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근처에 있을 때, 여기 아래가 S극이겠죠? 근처에 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센 자석을 사용하면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의 폭이 커지는 거고요. 단위 길이당 코일 가문수를 늘리면 검유계 바늘의 폭이 커지는 거고요. 자,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검유계 바늘 움직이는 방향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석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돌리죠. 돌릴 때 코일이 돌아가고 여기 자기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돌아가면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가 맞아. 이거 전자기 유도고요. 이게 맞고, 그 자석의 세기가 세면은 불이 더 밝아지는 거 맞고요. 발전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니 거꾸로죠. 역학적 에너지가 이게 돌리는 게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이번에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에너지1으로 한다. 이게 맞네. 화석 연료가 핵 반응할 때 발생한 열로, 핵 반응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지금 연소 반응하는 거고요. 물을 끓인다. 이거는 그냥 화학 반응이고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3번 답이고. 자, 가는 우라늄의 핵 에너지를 이용한 거다. 맞고요. 나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거 수력 발전 아니거든. 보일러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 화력 발전이에요. 가와 나에서 공통적인 에너지 전환 과정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이거 터빈이 돌아가는 건 운동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거다. 이거 맞아요.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A는 에너지1은 물의 포텐셜 에너지다. A는 수력 발전이니까.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꾼다. 아니지. 높여야죠 지금. 높여야죠. 주상 변압기에서 송전된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바꾼다. 아니죠.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죠. 여기서 높인 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낮추는 거야. 그래서 1번.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된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전압을 높여야 돼. 전압을 높입니다. 그래야지 전류가 낮아지고, 그래서 손실 전력은 I제곱 R인데 I가 낮아져야지 손실 전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굵기를 굵게 한다. 이것도 맞는데,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야. 저항. 손실 전력이 작아지죠. 저항이 작은 재질을 송전선으로 이용한다. 이거 맞죠? 아니 틀렸구나. 기억이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9번에 요런 거 이제 수식으로 계산하는 걸 꼭 좀 몇 번 연습하시면 합니다. 이거. 자, 송전압을 200에서 400으로 높이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몇 배가 되냐. 이게 쓰세요. 이게 손실 전력은 I제곱 R. 그 다음에 전력, 그냥 전력은 V 곱하기 I. 근데 이게 요 전력은 일정한 값이거든요. 이미 생산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가 일정한 값이야. 얘가 2배가 증가했다 이거야. 얘는 곱해서 일정하려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배. 맞아요? 요거를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2분의 1의 제곱이야. 그래서 총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손실 전력이. 그러니까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류는 2분의 1이 되고 손실 전력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서 이거 꼭 맞춰. 이거 꼭 나오니까.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 송전선에도 저항이 있는 겁니다.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전기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변압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데 알고 보면은 전압이랑 코일의 가문수랑 비례라는 거야. 전압이랑 가문수 있지, 가문수랑 전압이랑 비례야. 뭐 1차 코일, 2차 코일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1차 코일로 들어와가지고 2차 코일로 나가는 거예요. 1차 코일로 들어와서 2차 코일로 나갑니다.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차 코일보다 많으면 2차 코일의 전압이 많은 거고,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정한 거예요. 전력은 어차피 생산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변화되는 건 아니고 전압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정하다 보니까 전력이 V 곱하기 I인데 얘가 일정하다 보니까 이 둘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반비례 관계 되는 거. 이거 써놔 하나.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하는데 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이게 V는 IR이라고 오음의 법칙만 생각을 하면은 전압이랑 전류랑 비례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전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둘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일단 답은 이거 3번 고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가문수 비율이 1대 10이야. 그러면 전압이 1대 10이야. 엄청 쉬워, 사실. 뻥안 치고. 제가 1차 코일에 1000V가 공급이 됐어요. 그럼 2차 코일은 1000V가 나가요. 희한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1000V가 나갑니다. 원리는 있는데 원리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냥 1차 코일의 그 가문수가 2차 코일에 비해서 이제 10분의 1이고요 2차 코일이 10배이기 때문에 전압이 10배로 증가합니다. 진짜로. 4번 답이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0A래. 근데 아까 전 1차 코일이 1000V였거든요. 1000V. 1차 코일에 10A래. 이게 전력인데 이 전력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원래는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열에너지 변환될 수 있는데 거기 위에 보시면 단 변압기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이렇게 써있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000V라고 했잖아요. 그쵸? 1000V. 그럼 얘는 이제 1A면 되지. 1A. 이해 가세요? P는 VI, P가 변화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P를 쓴 거죠. P는 VI. 전력은 VI입니다. 전력은 VI.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은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에너지 손실 전력이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압을 해서 보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지는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선로 점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점검하다가 이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선을 땅 위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땅 속에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이제 지중화라고 하는데 파묻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래도. 자, 송전 과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회할 수 있도록 거미줄과 같은 전력망을 구축한다. 이런 거 맞는데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뭐 전력이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기 건물에 전력망 끊어져도 큰일 납니다. 뭐 냉장고 안 돌아가고 수업 같은 거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런 전력망을 만들어야 하고요. 자, 이런 실험을 했다. 자기장 변화가 유도 전류로 흐르게 하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 세기가 세죠. 코일 속의 자석을 왕복하면 검육의 바늘이 0을 중심으로 왕복한다. 맞네요. 다 맞네.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맞습니다. 5번. 자, 다음에 자전거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죠. 바퀴가 회전하는 속력이 크면 전조등이 밝아지죠. 바퀴가 회전하면서 발전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거 다 맞네요. 이 자석이 돌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건데 자석이 돌면서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 A에서 EP0 이거는 전력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전력이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 전력이 P0였는데 전력을 2배로 올린 거예요. 근데 전압은 똑같네. 그러면은 이거는 전류가 EI0로 이건 증가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전압이 똑같고 전력만 2배로 하려면 전류를 2배로 해야 되거든요. 전력은 VI니까. 그러면 이제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4배가 되는 겁니다. 손실 전력은 I제곱 R인데 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손실 전력은 4배가 되는 겁니다. 4배. 이거 좀 간단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괜히 숫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연습만 좀 한 10번만 하시면 하거든요. 자,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가문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이런 식의 뭔가 싶은데, 비례식을 하나 세우고, 요런 애 만들면 되잖아요. 요렇게 곱하면 되니까. 이거 아니네, 그쵸? V2는 뭐 이렇게 되겠네. N1분의 N2 곱하기 V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거 아니네.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른다. 아, 이게, 잘 봐. 여기 물결 무늬가 있는데 이게 교류야. 교류라고도 써있고. 교류가 써있지 않나? 교류가 안 써있네. 하여튼 교류 전류가 흘러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사실은. 예. 교류 전류가 흐르는 거야, 교류. 그럼 얘도 교류 흐르는 거야, 이거는. 예. 교류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거는 원리까지 지금 설명 안 하고 있는데. 교류가 흘러야지 얘가 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1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와 2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는 항상 같다. 전류의 세기는 항상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전력량, 전력, 이런 거는 같은 거고, 전류는 변화가 돼요. 전류의 세기, 전압, 이런 거 변화가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92쪽. 자, 태양이 엄청 뜨거운 불덩어리긴 한데 핵 융합 발전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넘어야 돼. 그래서 핵에서는 1500만 켈빈 되거든요. 핵에서는 핵 융합이 일어나요. 핵에서는 여기서 핵 융합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 맞고, 이 핵 융합이야, 분열이 아니야. 핵 융합이야, 융합. 수소를 가지고 이제 헬륨을 만드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은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이 맞아요. 사실 A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도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원래. 근데 플라즈마 상태가 뭔가 싶긴 한데, 플라즈마 상태는 원자 핵하고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 원래 결합이 되어 있으면 원자인데, 원자 핵하고 전자가 떨어져 있어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야.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3번이고. 자, 태양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 있는 수소가 원자핵 4개가,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의 원자핵이 한 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발생하는 과정은 각자 나타나는 것 같다. 소수 태양 에너지는 핵 융합 과정이고, 0이 태양 내부에서 수소 원자핵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죠? 수소 원자핵은 점점 헬륨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민수 수소 원자핵 4개가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 질량과 같은 게 아니라 얘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약간 감소해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의 합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감소하고, 감소한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질량 결손이라고 표현하고, 에너지 나오는 게 E는 mc제곱, 요게 이제 질량 결손에 해당하죠. 요거는 이제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맞아요. 이름이 원료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 이거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표면이 아니고 핵에서 일어나는 거야. 태양의 핵. 표면이 아니라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맞죠? 4번 답이고. 태양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일어나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을 비교하여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감소합니다.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질량이 감소해요 하고 감소한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E는 MC 제곱이 되는 거죠. 엄청 유명한 식이죠. 자, 5번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물리량이다. 이 문장이 엄청 중요하죠. 이거 맞습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해요. 자, 핵 반응 후 질량이 증가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증가가 아니라 이제 감소한 만큼. 자, 근데 이제 요 C의 제곱이죠. 이거 틀렸죠, 그쵸? MC 제곱이죠.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인공 태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 이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둔 채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이다. 핵융합 에너지는 연료가 거의 무한한 대용량의 에너지원이다. 기억은 지상에서 반응이 가능하므로 실온에서도 가능하다. 실온이 아니라 이제 엄청 온도 높아야 돼. 1000만도씨 이상 돼야 돼. 자, 그 니은은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되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이다. 이거 맞아요. 플라즈마 상태가 이런 거야. 디귿의 예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있다. 아니지, 이런 거는 이제 연료가 무한하다. 이런 거는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뭐 수력이 아니지. 뭐 풍력 에너지라든가 비대에너지라든가 이런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고갈될 위험이 있는 거죠. 1번.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구 생명 활동 일으키는 에너지고요. 탄소 순환 이런 거 일으키는 거 맞고요. 위도에 따라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른 거 맞아요. 지구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과 같은 에너지 순환을 일으키는 것도 맞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방출한 에너지의 약 10분의 1이다. 이거보다 훨씬 작고, 뭐 20억 분의 1이네, 20억 분의 1. 태양의 에너지만 잘 쓰면은 우리는 사실 에너지 걱정 없어요. 다른 우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구 보존 잘 하면서 태양 에너지 잘 쓸 생각만 하시면 돼, 사실은. 다른 우주로 나갈 필요가 없는데,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적도에서는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더 많다, 나가는 것보다. 에너지가 남고요. 적도가 남는 거야. 극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아니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해소된다. 맞아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있으니까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만약에 대기 해수 순환 없잖아? 그러면은 뭐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에 살 수가 없죠. 워낙 덥고 워낙 추워질 거기 때문에 다 온대지방에,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에만 몰려 살 겁니다. 자, A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그쵸? 얘가 이제 지금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요거는 맞고요. B가 광합성이 맞고요. 화석연료는 생명체의 유해가 땅속에 오랫동안 열과 압력 받아 생성되는 것도 맞아요. 석탄, 석유 이런 거 생성이 되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한 2억 년 전에 만든 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10번에 태양에너지의 이용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 관한 옳은 거. 광합성 과정에서 태양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화학에너지. 광합성에서 태양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구름이 형성될 때 태양에너지가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요, 이게. 구름이 하늘 높이 떠 있잖아, 그쵸? 포텐셜 에너지 있는 거고.
자, 화력 발전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네. 예. 답은 4번이고요. 자, 광합성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고. 나에서 태양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바람이 부는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바람 부는 거야. 예, 바람이 부는 거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을 부등 가열하기 때문에 예, 기압차가 발생하고 온도차가 발생하고 기압차가 발생하고 바람이 부는 겁니다. 가와 나의 근원 에너지는 모두 태양 에너지이다. 맞네. 5번 가지고 12번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눈이 내린다. 기상현상 태양 에너지입니다. 지진 발생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바람 뭐 이런 거, 구름, 뭐 광합성 당연히 태양 에너지고. 기상현상 태양 에너지예요. 자, 지금 비 내리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 뭔지 좀 그런데 이게 비 내리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태양 에너지 전환에 의해 형성되는 에너지가 아닌 거. 여기에서는 화학 에너지는 없죠. 여기서는 화학 에너지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광합성 과정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은 있어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중 태양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거는 태양 광발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핵발전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아니고, 이건 태양 에너지가 아니고, 나머지는 태양 에너지가 맞아요, 사실은. 근데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도 뭐 그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얘네 셋은 얘네 네 다는 이제 그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그 반도체 소재를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핵발전은 이제 우리가 하는 핵발전은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나머지 셋은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건 맞아요. 자, 1등급 도전.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면서 핵융합이죠. 핵융합이에요. 6000켈빈 아닙니다. 1500만 켈빈. 태양은 1500만 켈빈이에요. 6000켈빈은 표면 온도야, 표면 온도. 태양의 표면 온도.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맞아. 아셔야 됩니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 발생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와 헬륨, 핵융합, 에너지 일부. 기억은 태양 표면에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지금 이게 틀렸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중심부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내가 알기로는 표면도 플라즈마 상태에 존재합니다. 6000켈빈이어도. 이거는 그냥 선생님을 맞게 할게요. 표면에서도 사실 중심부에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는 거 맞는데, 표면도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해요. 표면에서도. 그 다음에 니은은 실온에서 기체에서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이 실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디귿에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한다. 이거 맞고요. 이게 답은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기억 디귿을 하겠습니다. 답을. 왜 그러냐면 얘가 그 빅뱅 같은 거 우리 배울 때 있잖아요. 예. 우주가 3000켈빈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수소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합니다. 3000켈빈만 넘어도 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6000켈빈 정도면은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 찾아보셔도 이제 표면에서도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3번에 바닷물이 태양 에너지 흡수하고 가열되고 뭐 이런 거 기상현상이네요. 예, 태양 에너지를 일으키는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에너지 순환 과정이 맞고요. 자, 여기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예,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비가 내릴 때 요거는 맞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는 거 맞습니다. 예, 3번 답이고요. 높이 있던 게 떨어지면서 이제 속력도 증가하고 이러니까. 자, 기억은 지금 뭐 열에너지 형태가 돼야 되고, 바람 불고요, 뭐 구름 형성이 되고, 요거는 빛에너지.
태양 전지. 그럼 이제 발전이 된 거니까 전기 에너지겠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받고 운동 에너지 아니고 디귿은 전기 에너지고 발전기는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리을로 전환된다. 리을로 전환된다. 리을이 뭐지? 아 구름 요거는 구름 생성하는 건 포텐셜 에너지네요.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전기 에너지 디귿으로 전환돼야 되죠. 답은 1번이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거죠? 수고했고요.